자, 이제 교재 페이지 61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통정어휘 표시가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 주로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를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사례는 정형적이에요. 그죠? 3번.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로 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지금 채권자가 갑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일에게 등기를 해놨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해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요 사례고요. 우리가 수업할 때도 많이 다뤘던 사례지만 시험에도 무조건 요 사례만 나오고 있으니까 요 사례 하나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보자고요. 1번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 자, 만약에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근데 1번 지문은 병이 뭐래요? 악이래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에서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요.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도 뭐죠? 무효니까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채무회피 인간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이진 않다. 불법 원인급여는 아닌 거죠. 따라서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된 경우죠. 그 다음에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무효와 취소를 공부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취소는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를 따로 공부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게 가장매매 통정어휘 표시로서 확정적 무효라면 갑도 을도 채권자 병도 다 무효임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이게 맞는 이유는 무효는 누구나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악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갑의 채권자는 갑의 제3자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 사이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병의 등기는 유효할 수가 있고요.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 자,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 후에 정은 전득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뭐죠? 2번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4번도 똑같아요. 보시면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소유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책용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위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이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이죠. 달라진 것은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뭘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고요. 주의하실 것은 병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인 거죠. 따라서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갑은 병의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뭘요?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뭘 청구하느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왜요? 을은 갑의 물건을 뭐죠? 저당 잡힌 거잖아요. 을이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 뭘 청구하게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답은 쉽습니다. 맞는 거 1번.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병은 선이니까. 답은 끝이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3번. 갑은 을에 대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왜요? 갑은 을에게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죠. 4번. 갑은 을을 대리로 내세워 병의 저당권이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5번. 갑은 병의 저당권이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5번. 똑같습니다. 내용이. 사업 실패로 부도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을은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빌미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을 사이의 행위는 가장 매매로서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 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X입니다. 제3자가 선이면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요. 제3자가 선이면 제3자 입장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뭐죠?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병이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이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X입니다.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후에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제3자 병은 당사자인 갑이나 을에 대하여 갑을 사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제3자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요. 5번. 갑을 사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X입니다. 전형적인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 이제 6번부터는 이제 두 문제 정도가 은닉행위에 관한 사례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갑이 A라는 토지를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해버리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 얘기잖아요. 문제 볼까요? 6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해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이전을 가했다. 그 뒤 을은 병의 겉으로 매도 이전을 하였다. 그죠? 다음 주 틀린 걸 찾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자, 일단 요 가장매매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예요. 그렇지만 요 증여는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숨어 있으니까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미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결론인 거죠. 따라서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맞죠? 3번 갑은 악의 병을 상대로 그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4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을은 병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우측의 7번 문제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좀 달라진 것은 뭐냐면 병한테 팔렸고요. 병이 또다시 누구한테 팔았냐면 정한테 팔았거든요. 물론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정도 당연히 뭐예요?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겠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다. 맞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증여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는 이상 유효하다. 맞고요. 3번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4번 만약 병이 악이었다면 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죠. 답은 뭐죠? 4번이고 5번 정은 선악불문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쟁점이 뭡니까? 이미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번인데요. 일단 제3자 개념에 대해서 조금 판례로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집어넣어 봤어요. 일단 제3자가 누구냐? 제3자가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뭐죠? 제3자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제3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새로워야 한다.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판례로서 따로 하나 좀 기억할 게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기억. 제3자란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해의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허위 양수인과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 신용으로 경락받은 자. 그럼 이 사람이 경락받은 시점은 언제예요? 가장 저당권 설정 후죠. 따라서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번 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채무자는 언제 돈을 빌렸습니까? 통정 허위 표시 채권 양도하기 전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요. 리얼번 가장 매물인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취득한 자. 이 사람도 언제 가등기를 했습니까?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죠? 제3자가 되고요. 미음번은 마지막 보자고요. 비읍번 갑의 기망 행위에 하여 허위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보증 채무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은 언제 구상권을 취득했습니까? 기망행위 후에 구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읍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미음번은 좀 판례로서 좀 따로 기억해 두시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매매가 있었고요. 가장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가등기를 했다면 이 가등기자는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돼요.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가등기는 가장 매매 후에 있지만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은 가장 매매 전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지 아닌지는 가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설정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헷갈리시나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라는 사람은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그 가등기 설정 약정을 가장 매매 전에 이미 했다면 제3자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미음본 보시면 갑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당해 부동산의 을 앞으로 가등기를 격려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 집행을 우려하여 병익에 가장 양도한 후 을 앞으로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러면 가등기를 한 시점은 가장 양도 후지만 가등기를 격려하기로 한 약정은 언제 했어요? 가장 양도 전에 했으니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좀 여기 나와 있는 제3자에 대한 개념 모두 좀 정리해 본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뭐죠? 1번 없음인데 왜 없는 거죠? 헷갈릴까 봐 없게 해드린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9번 문제입니다. 자, 차고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네요. 9번. 갑은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을소유 토지를 매수하였고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땅을 사게 된 동기가 뭐냐면 20에서 30평가량면 편입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 토지의 30% 197평이 도로에 편입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의 착오거든요. 그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실 때 조심하실 게 동기의 착오라는 느낌이 오시면 이제는 동기가 표시됐는지 아니면 유발됐는지를 찾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버리시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전혀 답을 못 찾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에게 그 동기가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에 관한 사례가 나온다면 동기가 표시됐는지 유발됐는지를 찾는 마음으로 읽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그와 같은 가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어 동기가 뭐가 된 거죠? 표시가 된 거죠. 을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돌에 편입된 것이 밝혀졌다. 이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기차고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가 되고 있는 거죠? 표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1번 동기차고가 주로 문제된다. 맞네요. 2번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가량만 30평가량만 돌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 외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 돌에 편입됐다면 명백히 표의자에게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죠. 3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는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다 맞았죠. 그죠? 4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 갑이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편입 부분에 관하여 중개인들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졌다면, 자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얘기죠. 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으면 뭐죠? 중대한 과실이에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것은 뭐예요? 과실인 거죠. 그러면 중개인들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착오는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한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고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과실입니다. 5번 동계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X죠. 표시가 되거나 유발되면 되고요. 뭐까진 필요가 없죠? 합의까진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10번.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인데 은근히 많이 틀렸어요. 왜요? 문제를 잘못 읽으셔서. 자, 동기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으실 때 표시가 됐는지 유발됐는지를 찾는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자, 보자고요.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그죠? 동기를 뭐하지 않은 거죠? 표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A씨의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습하여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 논문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첫째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된다. 동기착오죠. 동기가 뭐 하지 않았어요? 내색하지 않은 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기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샀죠. 자,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 갑은 매매계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아무런 상관없는 인위적인 지문인 거죠. 그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11번이 나옵니다. 비슷한 게 또 나와요. 보시면 갑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을 소유 토지가 곧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갑은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판례 입장에 따를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이고, 이것도 뭐죠? 동기착오죠. 1번.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빠져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맞는 지문이죠. 2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 시 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인 여부를 문의하였다면, 그럼 해제될 것인지를 문의했다는 말은 동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표시가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는 지문이죠. 3번 갑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땅값이 지금 얼마냐면 1억이에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해제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1억만 받고 살 바보는 없는 거죠. 더 부르겠죠. 그래가지고 뭐죠? 1억 3천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보가 잘못됐다, 해제가 안 된다면 이제는 1억 3천이 아니라 땅값은 뭐예요? 1억인 거죠. 그럼 뭐가 발생하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갑이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매매 대금을 정할 때 위 정보를 반영하였다면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자신의 의사표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을도 갑의 착오를 알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X예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돼서 상대방이 동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의 착오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땅 좀 파세요. 왜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 같아서요 라고 그 사실을 동기를 알면 되는 거지. 이 바보, 아이고 바보, 잘못 알고 있네. 해제 안 될 건데 착오라는 사실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4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자신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을도 갑의 착오, 을도 갑의 잘못을 알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라는 질문이 뭐죠? X고,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고요. 동기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착오를 일으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12번부터는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나오니까 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